재활용 정보 제공과 재질 구조 등의 개선 제한 조항들이 있는데요. 전기전자제품이나 자동차는 매우 많은 부품이 들어가 있는 복잡한 제품이죠. 다양한 부품과 다양한 재질이 섞여 있는 복합 제품이란 말이에요. 전자제품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그렇고 해체하는 과정을 거쳐서 부품의 종류별 혹은 재질의 종류별로 선별한 다음에 재활용 업체로 넘겨서 재사용을 하거나 재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활용을 더 잘 하려면 재활용 업체가 이 전자제품은, 이 자동차는 어떤 재질을 어디에 사용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잘 알면 알수록 더 잘 세부적으로 해체 선별해서 재활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새로운 제품을 만들면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재질을 써버리거나 하게 되면은 해체 재활용 업자들이 해체 재활용을 할 때에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전기전자제품이나 자동차를 재활용하는 업체의 경우에 이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생산자이니까 생산자들에게 재활용 정보를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재활용 업체가 재활용 정보를 요청을 하게 되면 생산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 한 달 이내에 재활용 정보를 재활용 업체에게 제공을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규정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면 재활용 정보를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할 것인가? 일단은 생산자가 요청한 재활용 업체에게 그냥 종이로 줄 수도 있을 거고, 답변서를, 아니면 뭐 USB 같은 거 혹은 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줄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끈끈이 하는 게 생산자 입장에서는 매우 귀찮은 거잖아요. 혹은 제품의 설계와 디자인과 관련된 사항들은 기업 비밀인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오픈되는 것에 대해서 생산자들은 거부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자들의 좀 편의를 봐준 조항들이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산업통상부 장관과 협의해서 지정고시하는 재활용 정보 제공 통신망에 가입을 해서 재활용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사업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단서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재활용 정보 제공 통신망은 화면에 보시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것인데요. 이게 의미가 있을까? 실제 재활용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재활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일까? 라고 자동차 해체 재활용하는 업체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실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법은 있으나 실제 재활용 업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 제공 협력은 전혀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점점 더 전자화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혹자는 자동차도 전자제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자동차를 해체할 때 예전처럼 단순하게 파쇄하는 것은 가치의 손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 어떤 전자 부품들이 들어간 것을 정확하게 알면은 해체할 때 그 부분만 고려해서 이런 전자 부품들을 재사용도 가능하거든요. 좀 더 가치 있게 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력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앞으로 점점 더 문제가 커질 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 제공과 관련된 부분들은 재활용 업체가 생산자에게 요구하면은 생산자가 재활용 업체에게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들이고요. 재활용 업체가 실제 해체 재활용을 해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요. 요걸 요렇게 고치면 혹은 나사를 이렇게 바꿔주면 더 해체가 쉬울 것 같아요. 혹은 재질을 이걸 바꿔주면은 더 가치 있게 재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현장에서 뜯어본 사람만이 아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걸 좀 고쳐주세요 라고 환경부 장관하고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제안을 할 수 있어요. 재질 구조 개선 등을 해달라고 재활용 사업자가 정부에게 제안을 하게 되면은 정부에서는 제안받은 것을 타당성 검토를 거친 다음에 이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채택해서 생산자들에게
야, 이런 요구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맞는 말인 것 같아. 이거 좀 고쳐줘. 이렇게 개선을 권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거슬리죠? 자꾸 권고가 나오니까. 왜 이 전기 자동차 순환법에서는 자꾸 권고만 할까? 전자회사와 자동차 회사가 너무 대형 회사들이라서 생산자 입장을 너무 봐주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들도 있는 것이죠. 제13조에서는 이런 권고의 이행 여부 등을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재질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도 개선하라라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재활용 사업자들이 재질구조 개선을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채택되었을 경우에 재질을 개선하도록 생산자들에게 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러면 권고받은 생산자들이 이 권고를 잘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 결과를 이제 정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고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 권고받은 내용들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이행을 했는지 이것에 대한 평가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전반적으로 재질구조 개선 등과 관련된 내용들은 생산자들에게 강제력이 있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것보다는 생산자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을 해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죠. 제14조에서는 재질구조 개선을 접근할 때 이제 유의해야 될 사항들을 정해 놓은 겁니다. 재활용을 감안해서 재질구조를 개선하되 제품의 안전성과 내구성 등도 같이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돼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유해 물질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제품의 내구성, 안전성, 유해성 이런 것들이 함께 보장될 수 있는 재질구조 개선으로 가야 돼. 이런 내용들을 제14조에서 담고 있습니다.